치안은 경찰이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이 서로를 사람으로 볼 때 도시는 밤에도 숨을 쉰다. 일본 도쿄 출신 도시범죄 연구자 사카이 아야코가 CNN 아시아 채널에 남긴 마지막 내레이션입니다. 30년간 아시아 대도시의 야간 안전을 연구해온 그녀였어요. 도시는 밤에 평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전문가였습니다. 서울에 오기 전까지 그녀의 결론은 명확했어요. 아시아 대도시는 밤에 위험하다.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치안은 강한 통제가 만들어낸다. 하지만 서울의 밤이 그 모든 편견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277만 명이 몰린 청계천 비축제에서도 사고는 없었어요. 자정이 넘어도 한강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었습니다. 대체 서울의 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질서 있지만 과도하게 통제된 도시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신뢰 기반의 안전이라고 결론 내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CNN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조회수 수백만을 기록한 그 놀라운 일주일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사카이 아야코입니다. 도쿄에서 태어나 30년간 도시 범죄와 야간 안전을 연구해왔어요. 현재 CNN 아시아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월 초 CNN 도쿄 지부 회의실. 서울 야간 안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각종 통계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범죄 발생률 낮음, 교통사고 비율 감소 추세, 야간 응급신고 건수 안정적. 숫자만 보면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연출될 수 있어요. 30년간 아시아 도시들을 연구하면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통계와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진짜 위험은 밤의 공기에 남아있죠. 제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홍콩, 방콕, 마닐라, 자카르타. 낮에는 질서 있어 보이지만 밤이 되면 달라지는 도시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닐 거였어요. 특히 제가 주목한 건 서울의 특성이었어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곳. 이런 도시들은 대개 야간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직접 밤에 걸어본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CNN 프로듀서는 우려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진짜 모습을 확인하려면. 일주일 일정을 잡았습니다. 1월 중순, 서울의 가장 추운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싫어하는 계절. 그때야말로 도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예상과 달랐어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단하지 않았어요. 공항은 어느 나라든 관리가 잘 되거든요. 박도윤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서울시 야간도시안전 담당 실무자라고 자기소개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어떤 곳부터 보고 싶으세요? 그가 물었어요. 가장 위험할 것 같은 곳부터요. 박도윤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한강은 어떠세요? 한강이요? 네, 강변이니까 어둡고 사람도 적을 거예요. 정확히 제가 찾던 조건이었어요. 강변, 야간, 인적이 드문 곳. 도시의 취약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환경이죠. 좋아요. 오늘 밤에 가죠. 제가 답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녁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서울 시내를 둘러보며 낮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질서정연했어요. 지하철은 정시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탔어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를 지켰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어요. 낮에는 괜찮네. 제가 메모했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밤이었어요. 도쿄도 낮에는 안전해 보이거든요. 문제는 해가 지고 난 후였습니다. 저녁 9시 박도윤 씨와 만났어요. 한강으로 가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여의도 쪽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보통 몇 시까지 사람들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늦은 시간에도 꽤 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한번 보시죠. 박도윤 씨는 설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직접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예상보다 조명이 밝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죠. 사람이 있긴 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은 사람들. 하지만 이건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자정쯤에는 어떨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때 다시 와보시죠. 박도윤 씨의 답변이었어요. 첫날 밤은 여기서 마무리했어요. 본격적인 관찰은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명확했어요. 낮과 밤이 크게 다르지 않네. 호텔방에서 메모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도시의 진짜 모습은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을 거였어요. 특히 사람이 적고 조명이 어두운 곳에서 말이죠. 내일부터 진짜 테스트를 해보자.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 경험상 아시아 도시들은 겉모습과 속이 달랐거든요. 서울도 예외는 아닐 거였습니다. 그 편견을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둘째 날 밤 11시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왔어요. 박도윤 씨와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강변에는 조명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은 이랬어요. 취객들이 비틀거리고 소란스러운 젊은이들이 있고 불안한 공기가 감돌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노부부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대화하며 산책하고 있었어요. 저분들은 무서워하지 않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혼자 조깅하는 여성이었어요. 이어폰을 끼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도쿄라면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밤 11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한다니. 그것도 강변에서 말이에요. 벤치에 앉아서 더 관찰해봤어요. 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고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졸려 보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나와도 괜찮나요? 제가 박도윤 씨에게 물었어요. 뭐가 위험해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그 반응이 의외였어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위험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사람들을 더 자세히 봤어요. 모두들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경계심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사람이 많은데 긴장이 없다. 제가 메모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도쿄라면 이 정도 인파에서는 누군가 서둘거나 피하려고 할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게 여유로웠어요. 그때 정말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강가 얼음 가장자리에 오리떼가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오리들은 무서워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사람이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요. 박도윤 씨의 답변이었어요. 흥미로웠어요. 동물들도 이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람과 동물 사이에 어떤 경계도 없었습니다. 수도 한복판, 밤, 사람과 야생이 동시에 안심하는 공간. 다른 도시에서는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어요. 계속 걸어보기로 했어요. 강변 산책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의 패턴을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서로만의 시간을 조용히 즐기고 있었어요. 저들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제가 관찰한 바를 말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목소리를 낮추고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이라도 공공장소에서는 배려하고 있었어요. 자연스러운 매너였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뭐가요? 너무 평화로워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던 도시의 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긴장감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 자정이 되자 사람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평온했어요. 마지막으로 강가 끝까지 가봤어요. 가장 어둡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여기라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사람을 만났어요. 낚시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밤에 낚시해도 괜찮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무서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이 시간을 즐기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조건들이 모두 있었는데도 평화로웠어요. 강변, 야간, 인적이 많지 않은 곳. 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사고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뭔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건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한 번의 관찰만으로 결론 내리기에는 성급했거든요. 더 다양한 상황을 봐야 했어요. 내일은 더 위험한 곳으로 가보자. 계획을 세웠어요. 제 편견이 틀렸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진짜 테스트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셋째 날, 제가 박도윤 씨에게 말했어요. 어제 본 건 특별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뜻이죠? 관리가 잘 되는 구역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의심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여의도는 서울의 중심가였거든요. 금융가이고 관광지이기도 했어요. 당연히 관리가 잘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어떤 곳을 보고 싶으세요? 박도윤 씨가 물었어요. 더 위험한 곳이요. 제가 원한 조건은 이랬어요. 조명이 낮고, 관광객이 적고, 관리 인력이 별로 없는 곳. 박도윤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청계천 상류는 어떠세요? 청계천이요? 네, 도심에서 좀 떨어진 구간이에요. 좋은 제안이었어요. 하천 주변은 일반적으로 취약 지역이거든요. 특히 상류 쪽은 더 외진 곳일 테고요. 시간은 언제로 할까요? 제가 물었어요. 자정 넘어서는 어때요? 박도윤 씨의 제안이었어요. 완벽한 조건이었어요. 자정 이후 외진 하천 지역. 정말로 위험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청계천 주변을 미리 답사했어요. 낮에 지형을 파악해 두고 싶었거든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려는 거였어요. 청계천은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이었어요. 복원된 지 20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다가 다시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낮에 본 청계천은 평화로웠어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보였어요. 낮에는 안전해 보이네요. 제가 박도윤 씨에게 말했어요. 밤에는 어떨까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의 답변이 항상 똑같았어요. 설명하려 하지 않고 직접 보라고 했어요. 그런 태도가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냈어요.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지금까지의 관찰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한강에서 본 것들을 다시 분석해 봤어요. 정말로 안전했던 건지, 아니면 제가 놓친 위험 신호가 있었던 건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이랬어요. 표면적으로는 안전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안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 테스트해봐야 한다. 자정이 되자 박도윤 씨와 만났어요. 준비되셨어요? 그가 물었어요. 네, 가죠. 청계천 상류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도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조명이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죠. 박도윤 씨가 말했어요. 내린 곳은 정말 조용했어요. 큰 길에서 떨어진 주택가 근처였습니다. 청계천은 이 동네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글쎄요. 이 시간에는 박도윤 씨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게 오히려 진짜 테스트가 될 것 같았습니다. 청계천변 산책로로 내려갔어요. 조명이 있긴 했지만 밝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어요. 이제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는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조건에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일 거였어요. 자정 넘은 시간 외진 하천가, 어두운 조명. 보통은 피하고 싶은 조건들이었죠. 하지만 걸어보니 예상과 달랐어요. 사람이 없지 않았어요. 적기는 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 심지어 조깅하는 사람까지. 정말 놀랍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태도였어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다는 건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계속 관찰해봤어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놓친 위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1시간 정도 걸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평화롭게 자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상합니다. 제가 박도윤 씨에게 말했어요. 뭐가요? 너무 평온해요. 제가 예상한 위험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소음도 없고 다툼도 없고 사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조용했어요. 다른 곳도 이런가요? 제가 물었어요. 어디든 비슷해요. 박도윤 씨의 답변이었어요. 그 말이 더 놀라웠어요. 한두 곳이 특별한 게 아니라 서울 전체가 이렇다는 뜻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제 가설이 틀린 것 같았거든요. 보여주기식 안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안전한 건가? 아니면 제가 아직 진짜 위험한 상황을 못 본 건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내일은 더 확실한 테스트를 해보자.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들이 가짜는 아니라는 것을. 뭔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넷째 날 자정, 청계천 광장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서울빛 초롱축제가 열리는 구간이었습니다. 박도윤 씨가 제안한 곳이었어요. 축제 기간이니까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되물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축제는 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었어요. 특히 밤에는 더 그렇죠. 음주, 흥분, 혼잡함이 합쳐지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본 첫 장면은 예상과 달랐어요. 사람은 정말 많았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물 위에 비치는 조명이 아름다웠어요. 통제선이 없네요. 제가 관찰했어요. 필요 없어요. 박도윤 씨의 답변이었어요. 정말 통제선이나 경찰의 호루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흐름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 밀치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들이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밤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도 평화로웠어요. 노인분들도 많이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시는 할머니.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모든 분들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이 시간에 노인분들이 나와도 괜찮나요? 제가 물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있잖아요. 박도윤 씨가 가리켰어요. 정말 3대가 함께 온 가족들이 많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이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축제 구경을 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전통 한지등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갓등이라고 부르는 조형물도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외국인 관광객이 감탄하고 있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 서구권에서 온 것 같았어요. 그들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를 정말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군중 속에서의 질서였어요. 좁은 구간에 수많은 사람이 몰렸는데도 사고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양보하고 배려했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부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휠체어 이용자가 오면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이건 질서가 아니라 합의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강제적인 통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협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질서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멈춰서 빛 조형물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뒤에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멈췄습니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의 순수한 감탄에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 끝나자 다시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소리치지 않네요. 제가 관찰한 바를 말했어요. 소리칠 이유가 없죠. 박도윤 씨의 답변이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큰 소리가 없었어요. 모든 게 차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포켓몬 콜라보 조형물 앞에서는 젊은이들이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람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기다리며 질서를 지켰어요. 폐차 헤드라이트로 만든 환홀이라는 작품도 봤어요. 창의적인 재활용 아이디어였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네요.
외국인 관광객의 말이 들렸어요. 그 말에 주변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과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미소만 지었어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축제가 마무리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질서가 유지됐어요. 서두르지 않고 차례차례 나갔습니다. 밀치거나 다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하철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사람이 몰렸지만 질서정연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고 차례를 지켰어요. 이런 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제가 박도윤 씨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원해서요. 그의 답변이었어요. 원한다고요? 네, 모두가 편안하게 즐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거군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통제 때문이 아니라 합의 때문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고 싶어서 배려하는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도시의 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런 질서가 가능하다는 걸 처음 봤어요. 이 도시는 통제하지 않는다. 대신 기다린다. 제가 메모장에 적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강제로 질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런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도 평화로운 축제. 이런 게 가능한 도시가 있다는 걸 직접 봤어요. 내일은 더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했어요.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5째 날 저녁 청계천 비축제의 절정을 보러 갔어요. 주말이라 평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였어요. 진짜 테스트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6시부터 축제가 시작됐어요. 청계광장부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들, 친구 그룹, 외국인 관광객까지. 오늘이 가장 많을 것 같네요. 박도윤 씨가 말했어요. 그럼 사고 위험도 높아지겠죠?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입장했습니다.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첫 번째 구역은 전통 갓등 전시였어요. 갓등이라고 하니까 갓과 등을 합친 말인 것 같았어요. 전통 한복의 갓을 조명으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갓등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은은한 빛이 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외국인 관광객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심지어 사진 찍는 걸 도와주기도 했어요. 좋은 각도를 알려주거나 함께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친절이었어요. 두 번째 구역은 미디어 아트 존이었어요.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거 판자촌 모습부터 현재에 복원된 하천까지.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한 할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제가 젊을 때는 여기가 냄새났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워졌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직접 변화를 목격하신 분의 증언이었거든요. 도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세 번째 구역에서는 포켓몬 콜라보 작품을 봤어요. 잉어킹이라는 캐릭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우와! 잉어킹이다. 아이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부모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구경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지. 자연스러운 교육이었어요. 아이도 이해하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를 배우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네 번째 구역이었어요. 폐차 헤드라이트로 만든 환월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버려진 자동차 부품을 예술로 재탄생시킨 거였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제가 감탄했어요. 한국인들의 창의성이죠. 박도윤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창의적이었어요. 환경보호와 예술을 동시에 추구하는 작품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예술 감각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질서가 유지됐습니다. 좁은 통로에서도 서로 양보했어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지나가실 때였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할머니, 천천히 가세요. 젊은 여성이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어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나이, 성별, 국적을 구분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배려. 이런 게 진짜 문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메이징 솔. 디스 이즈 매지컬.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한 유럽계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아버지가 답했어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밤인데도 무섭지 않나요? 제가 더 물어봤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아름다워요. 딸이 답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하지만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배려했어요. 아이가 떨어뜨린 장갑을 주워주는 사람.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 노인분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는 젊은이.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구나 싶었어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여운을 즐기며 떠났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주변을 정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정화 활동이었어요. 이런 축제를 매년 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겨울마다 해요. 박도윤 씨가 답했어요. 사고가 난 적은 없나요? 거의 없어요. 사람들이 조심하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큰 축제에서 사고가 거의 없다니. 다른 나라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청계천 전체를 둘러봤어요. 물 위의 조명들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도 여전히 평화롭게 즐기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밤을 시민에게 돌려준 거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밤이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시간이 된 도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확신했어요. 제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서울은 정말 특별한 도시였어요. 여섯째 날, 제가 일부러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봤어요. 진짜 테스트를 하고 싶었거든요. 축제의 가장 혼잡한 시간대, 가장 좁은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토요일 밤 9시. 청계천 비축제 절정 시간이었어요. 유모차, 휠체어, 지팡이를 짚은 노인, 외국인 관광객까지. 사고가 나기 가장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박도윤 씨에게 물었어요. 한번 보시죠. 그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청계천 중간 지점의 가장 좁은 다리 위로 갔어요. 양쪽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갈 수 없고 뒤로는 밀려오는 상황. 제가 알던 도시라면 이미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밀치고 소리 지르고 다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맨 앞에 있던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갑자기 어지러우셨나 봤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멈췄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물어봤어요. 젊은 남성이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어요. 벤치에 앉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누구도 서두르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컨디션이 더 중요했거든요. 할머니가 괜찮아지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천천히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머니 속도에 맞춰 걸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속으로 놀랐어요. 수백 명이 갇힌 상황에서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유모차를 끄는 부모를 봤어요. 좁은 통로에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열어줬어요. 이쪽으로 가세요. 한 할아버지가 안내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부모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휠체어를 탄 청년도 있었어요. 계단이 있어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들어서 올려드릴까요? 몇몇 남성들이 제안했어요. 감사합니다. 청년이 고마워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런 게 진짜 공동체 정신이구나 싶었어요. 외국인 가족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도를 보며 헤매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한 대학생이 영어로 물어봤어요. 네, 출구를 찾고 있어요. 외국인이 답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대학생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어요. 국적, 언어가 달라도 서로 도왔거든요. 진짜 글로벌 도시다운 모습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아이들이었어요. 좁은 공간에서도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조절했어요. 아이들이 참 얌전하네요. 제가 박도윤 씨에게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뭘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규칙을 익히고 있었어요.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학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질서정연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먼저 길을 연다. 아이가 멈추면 모두 멈춘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다. 제가 메모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강제적인 통제 없이도 완벽한 질서가 유지됐어요.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질서였습니다. 가장 혼잡했던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렸는데도 패닉은 없었어요. 차분하게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이 도시는 통제하지 않는다. 대신 기다린다. 제가 깨달은 핵심이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위에서 강제로 질서를 만들지 않았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런 아름다운 질서였어요. 통제 없는 질서.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안전. 축제가 끝나갈 무렵까지도 사고는 없었어요. 수십만 명이 다녀갔는데도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도시가 있다는 걸 직접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박도윤 씨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으니까요. 그의 답변이었어요. 믿는다고요? 네, 서로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이 핵심인 것 같았어요. 신뢰.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거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면서 확신했어요. 제가 찾던 위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습니다. 내일은 최종 결론을 내려야겠어.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까지의 관찰로 충분히 확인했어요. 서울의 밤은 정말 안전했어요. 그리고 그 안전의 비밀은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새벽 다시 한강으로 갔어요. 해 뜨기 직전에 어스름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관찰을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박도윤 씨는 따로 오지 않았어요. 혼자서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날 밤과 똑같은 장소에 서서 달라진 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의도 한강공원은 고요했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른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들 자연스럽게 이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일주일을 돌이켜봤어요. 첫날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대도시는 밤에 위험하다.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 치안은 강한 통제가 만들어낸다. 모든 게 틀렸었어요.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였거든요. 강물을 바라보며 메모장을 꺼냈어요. 처음에 적었던 통제된 안전이라는 문구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 아래 새로 적었어요. 신뢰 기반의 안전. 정말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서울의 안전은 통제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 사이의 신뢰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강물에 비치는 아침 햇살이 아름다웠습니다. 밤을 통과한 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새들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밤과 낮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구나. 깨달았어요.
서울에서는 밤과 낮 사이에 단절이 없었어요. 밤에도 안전하고 낮에도 안전했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시민들의 일상이 지속됐어요. 지난 일주일간 만났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한강에서 만난 조깅하는 여성, 청계천에서 만난 산책하는 할아버지, 축제에서 만난 따뜻한 시민들.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위축되지도 않았고 과도하게 경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도시를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 신뢰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생각해봤어요.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닐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경험과 학습의 결과겠죠. 좋은 경험이 반복되면서 신뢰가 생겼고, 그 신뢰가 더 좋은 행동을 만들어냈고, 그런 행동들이 모여서 안전한 도시가 된 거예요. 선순환 구조였어요. 신뢰 좋은 행동 안전한 환경 더 큰 신뢰. 이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금의 서울이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이, 성별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편안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소통이었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동료애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도시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겠죠. CNN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서울은 왜 밤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을까? 내용도 명확했어요. 통제가 아닌 신뢰, 감시가 아닌 배려,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 이 모든 것들이 서울의 밤을 안전하게 만든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도시에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도시도 바뀔 수 있으니까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서울의 평범하고도 특별한 하루. 마지막으로 강물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제가 의심과 편견을 가지고 처음 본 강물. 이제는 신뢰와 감탄으로 바라보는 강물. 고마워요, 서울.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제 편견을 깨뜨려준 도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도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도시. 호텔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을 전 세계와 나누고 싶었거든요. 서울이 보여준 기적을 알리고 싶었어요. 치안은 경찰이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이 서로를 사람으로 볼 때 도시는 밤에도 숨을 쉰다. 마지막 문장을 미리 정해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기술이나 제도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들이 모여서 도시의 영혼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1월 중순 CNN 아시아 채널에서 제 다큐멘터리가 공개됐어요. 제목은 솔 애프터 다크 더 시티 댓 게이브 나이트 백투 시터전지였습니다. 한국어로는 서울의 밤 시민에게 밤을 돌려준 도시였어요. 방송 직후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조회수가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첫날에만 100만 뷰를 넘어섰어요. 댓글들을 읽어봤어요. 밤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무서워야 할 시간이 가장 평화롭다 이런 도시에서 살고 싶다.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의 밤에 놀라고 있었어요. 특히 다른 아시아 도시 거주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도쿄에서 온 댓글도 있었어요.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도쿄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방콕, 자카르타, 마닐라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들 자신의 도시와 비교하며 부러워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어요. 파리보다 안전해 보인다.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런던도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전문가들의 반응도 이어졌어요. 도시계획학자, 범죄학자, 사회학자들이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서울 모델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서울의 야간 안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MIT 스탠포드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왔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정책 당국의 반응이었어요. 파리시에서 연락이 와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생강변 야간 안전 개선에 서울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고 했어요. 런던시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베를린, 암스테르담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도시들이 늘어났어요. 한 달 후 조회수는 500만을 넘어섰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솔 매직이라는 해시태그까지 생겨났어요. 제가 받은 인터뷰 요청만도 수십 개였어요. BBC, CNN, NHK, 도이체벨레까지. 모든 매체가 서울의 비밀을 궁금해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축제에서 할머니가 넘어지셨을 때요. 제가 답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멈춰서서 도와드린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요? 네, 그게 가장 놀라웠어요. 그 장면을 설명할 때마다 감동이 새로웠어요. 수백 명이 갇힌 상황에서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던 그 순간. 진짜 시민의식이 뭔지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유튜브에는 반응 영상들이 쏟아졌어요. 각국 사람들이 서울 영상을 보고 반응하는 컨텐츠였습니다. 대부분 놀라고 감탄하는 반응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주목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와서 홍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도시 문화를 알리는데 도움을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서울시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박도윤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어요.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실제 변화였어요. 다른 도시들이 서울 모델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작은 시범 사업들이 여러 곳에서 시작됐어요. 도쿄 시부야구에서 야간 안전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서울의 사례를 참고한다고 했습니다. 시민 참여형 안전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어요. 파리 사구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시작했어요. 생강변 일부 구간에서 시민 자율 관리를 시도하는 거였습니다. 경찰 통제를 줄이고 시민 참여를 늘리는 방향이었어요. 6개월 후 후속 리포트를 제작했어요. 서울 모델의 확산 현황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더 솔 이펙트 하우 원 시티 체인지드 어번 세이프티였어요. 서울 효과 한 도시가 어떻게 도시 안전을 바꿨나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1년 후 다시 서울에 갔어요. 국제도시 안전 컨퍼런스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거였습니다. 전 세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청계천도 다시 방문했어요. 1년 전과 똑같이 평화로웠습니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일상이었어요. 박도윤 씨도 다시 만났어요. 1년 전 예상하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서울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일상이 세계의 모범이 된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어요. 강연에서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서울은 왜 밤을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치안은 경찰이 만드는 게 아니다. 사람이 서로를 사람으로 볼 때 도시는 밤에도 숨을 쉰다. 그 문장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어요. 박수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강변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지낼 거예요. 고마워요, 서울.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준 도시.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꿈을 심어준 도시. 그것이 서울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